앞에 계신.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학부모 신유진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재명 정부에 분노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분명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정권의 정책은 마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거주라는 잣대 하나로 비거주 1주택까지 투기 프레임을 씌우고 세금과 규제로 사실상 어디에 살지까지 지시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제 아이 친구네도 아이 교육을 위해서 양천구에서 전세를 살다가 중국 주재원으로 현재 나가 있고 이제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타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거주라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맞을까봐 복귀 시기와 주거 계획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1주택 비거주 사례는 교육이나 해외 근무뿐 아니라 발령, 돌봄, 건강 문제로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러니까 더 실감이 납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하는 것, 내 아이 교육도 원하는 곳에서 시키지 못하는 것, 비거주 1주택도 투기라고 보는 정부 정책 방향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찌라시 정치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 단체방이나 부동산 커뮤니티에 세금, 대출, 전세 규제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먼저 퍼지고 정부와 여당은 반응을 떠보는 듯 하다가 여론이 나쁘면 슬그머니 후퇴하고 조용하면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흐름이 반복된다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 찌라시의 진위는 국민이 어디에서 어떤 공식 경로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 간복용 정보 흘리기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답변이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부모시라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얘기를 드리면 기본적인 거 하나부터 물어볼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선거의 민주주의, 선거에서 민주주의 기본은 투표권이거든요. 자, 그럼 부동산에서 기본이 부동산 민주주의는 뭘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이자 소유권입니다. 근데 해당 부분에 대한 걸 근데 인정하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선거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의 민주주의인 소유권과 재산권에 대한 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있는 민주당하고 현 정부가 이제 문제에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고, 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직장이나 뭐 때문에 멀리 계시다가 다시 이제 여기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이제 어렵다 얘기하는데, 목동을 생각을 해보면 직장은 목동이에요. 근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멀리 살고 있는데 저는 먼동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은 목동에 있거나 또는 집은 실제로는 먼데 이렇게 있거나 그럼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게 맞겠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수염이 이렇게 나 있는데 지금 서초구 모 건물 앞에서 제가 천막 농성을 당대표님도 하셨는데 천막 농성을 14일째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조국부터 시작을 해서 사교육 관련돼 있어 수능 문제를 빼돌려 가지고 애들이 44만 명이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한 거를 전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차원입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15년 전에 어떤 정책을 만들었냐면 수능 문제나 이런 거 뭔가의 정책, 입시 관련된 정책을 하다 보면 미리 예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3년 예고제라는 걸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능 관련돼 있는 정책 관련된 민감한 거는 3년 전에 얘기를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것도 쭉 들어보면 아침에 한 얘기, 저녁에 한 얘기, 점심에 한 얘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막 뒤집어 버립니다. 저도 부동산 관련돼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대출이 됐든지 아니면 본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걸 수시로 바꾼다라고 하면 아니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 어떻게 보면 집을 가지려고 하는 젊은 층들이 헷갈려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부동산 관련돼 있는 것도 최소한 3년 예고제라고 하는 법안을 내서
실질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게. 특히 목동 같은 경우에는 14개 단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절반인 단지가 현재 재건축을 위해서 뭐 신탁이 됐든 조합이 됐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뭔가 바뀌거나 해서 예? 만약에 지체가 됐다 하면 여기에 계신 지금 이제 26,600명의 세대인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47,800세대가 됩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지체가 되거나 뭐 하면. 그러면 예산과 관련돼 있거나 들어가는 비용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보면 당에서나 특위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정책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좀 미리 알 수 있게 최소한 3년 예고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반 분도 대출에 대한 준비를 하고 또 관련돼 있어서 어디인가 내가 집을 구하거나 할 때도 미리 생각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서민이나 청년들한테 계속 이렇게 압박만 가하고 예?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딱 얘기를 드리면 진짜 속지 말자 조삼무사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잡자 양두구육입니다.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서민과 그 청년과 또는 집이 필요하신 분한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특위에서 또는 당에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심 교수님 따로 뭐 보탤 말씀은 없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우리 그래도 정책적으로 당의 입장을 짧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책위 의장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공공주도 개발에만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목동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21개 단지 재건축, 45개 지역 재개발이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그 민간 개발로 들어갔거든요.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반대를 한 게 민주당이 도시정비법,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도시정비법에서 LH 등 공공개발의 경우에만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 이상으로 올려줘서 공공개발을 촉진하는 이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이게 서울 주택 공급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민간 개발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개발만 가지고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니 민간 개발에도 이런 그 공공개발에 준하는 이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우리 공급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하면서 함께 민간 개발에도 인센티브를 주자고 주장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공공개발에만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친 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재로서는 실패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계속 지금 거의 협박을 통해서 특히 아파트 가격 하락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도 여기 우리 국토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이종우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토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부동산 대책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저도 이제 소위 부동산 관련 정책 3년 예고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부동산 정책이 예고가 되지 않으면 항상 내일 무슨 정책이 발표될 것인가 이걸 사실은 관련 법령에는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란 게 발표 하루 전 이번에 저도 절실히 느꼈는데 발표 하루 전에 서울시장한테 국토부에서 우리 내일 이거 발표한다. 의견이 있으면 내고 없으면 말고 의견을 내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민간에 대한 이 소유 조금 전에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재개발에 있어서 이주비를 대출 규제를 통해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 없으면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정책을 전달해도 서울시에서 정부에 전달해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동산 관련 정책 3년 예고제 등 그리고 민간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법안 정책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에 있어서 투기 억제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실수요까지 위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해외에 체류를 하거나 뭐 직장 이동되거나 아니면 교육 목적으로 이동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이주택 규정 완화와 중과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최종적으로 조정 수단이지 국민의 삶을 제약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찌라시 이 정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건 뭐 민주당이 꼭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인사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늘 해오던 방식입니다. 한번 던져보고 안 좋으면 얼른 걷어들이고 뭐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반응이 괜찮으면 이제 그걸 공식 정책으로 내는데 이것은 자칫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시장을 교란시키면 이것이 한두 번은 먹힐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시장에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비공식적인 찌라시가 아니라 공식 발표와 책임 있는 설명으로 부동산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년 예고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밀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나 뭐 이런 큰 장기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세금이나 아니면 다른 정책들에 있어서는 시장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또 그때그때 맞는 대응 정책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책 수단이나 부동산 정책을 크게 나누어서 그 부분은 좀 세밀하고 정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그 특위가 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노는 게 아니다라는 걸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저희가 작년 말쯤에 그 특위 정책국을 통해서 서울시하고 자료를 교환하고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재밌는 게 이번 129 대책 때 이제 서울시에 공급하려고 하는 게 32,000호로 정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보면 정말 짠한 느낌이 있는데 관악세무서에 25채 짓고 뭐 다 합쳐서 32,000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정책국을 통해서 서울시의 자료를 받았는데 15 대책으로 해서 어디만큼 영향이 있느냐를 물어보니까 재건축이 71개 사업장, 84,000호 차질, 재개발은 215개 사업장, 198,000호 사업이 차질이 된다고 합니다. 합치면은 286개 282,000호의 공급 차질 또는 공급 취소가 따를 것이다라고 서울시에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은 정부에서 공급은 늘리겠다면서 3만 호 늘리고 15 대책을 통해서 거의 30만 호 가까운 것들이 공급이 차질이 생기든가 아니면은 취소가 되거나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대체 제정신을 가졌으면은 이런 정책을 펼까? 그리고 아까도 정책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이 90% 이상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조금만 튀어주면은 공급의 숨통이 트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조차도 저는 이게 한 손은 다르게 하고 한 손은 또 반대를 하고 있고 참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